자, 내일이 바로 금리 인하 발표죠. 내일 오전 새벽 3시, 4시에 발표가 되고 그런 흐름에 오늘 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 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우리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오후장 들어서 약세로 끝났습니다. 이거 발표를 보고 대응하자라는 심리가 약간의 매도세를 만들어 냈고요. 지수도 약간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있을 과연 발표 이후에 그 변동성 자체가 과연 2차 전지 섹터에게 어떤 영향을 또 미칠 것이고, 과연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반등 구간으로 만들어 줄지, 혹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분명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또 뭐 재료에 대한 소멸이다라면서 다시 한번 하락 전환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는요, 여러분들 그 나스닥이나 S&P 500이 다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장중에 2%대 상승이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이렇게 내려오긴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퓨처엠도 그렇고 최근에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좀 강세죠. 그러니까 퓨처엠이나 홀딩스를 제외하고서라도 에코프로나 또 삼성 SDI나 또 LNF나 오늘 동반해서 좀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의 추세를 보면 이 섹터들이 동반해서 좀 같이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 이 추세 자체는 저는 당분간은 깨지지 않을 거라 보고요. 내일 만약에 이걸 볼게요. 결국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연준 금리를 앞두고 모두 다 관망세고, 내일 발표 이후에 정말 많은 거래량들이 터질 겁니다. 상방이든 하방이든.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보고 대응을 해도 괜찮다. 특히나 우리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그 이유는요, 이걸 보고 대응해서 만약에 하락 추세로 간다 하더라도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내를 이탈하는 그런 하락은 저는 절대 안 나올 거라 봐요. 최근의 조정은 저는 충분히 나왔다 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볼게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조정 단계에 왔던 여기 라인을 깨지는 절대 않을 거라 봅니다. 하락이 나오더라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그런 흐름들, 변동성의 흐름이 지금까지 반도체 기업들에게 쏠렸던 수급 자체를 분명 2차 전지로 다시 한번 또 큰 돈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줄 것이고, 우리는 이번에 나오는 변동성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끌고 가는 그 목표가대로 확실하게 끌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이나 홀딩스, 분명 뉴스나 기사를 보면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소식들도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소식들이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일 있을 재료, 글로벌적인 지표, 지표 발표가 나온 이후에 우리가 끌고 나갈 만한 파동에 대한 그림, 또 이 그림을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볼 거니까,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외인들의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많이 주식을 많이 오랫동안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이런 중요한 지표가 나오기 전에는요, 여러분들, 외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를 합니다. 네, 대부분 다 매도를 하고요. 이 매도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량 매도는 아니다. 근데 어쨌든 매수나 매도나 적게 나오는 현재 단계에서 분명 관망을 하자라는 분위기가 더 많이 나온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포스코 홀딩스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홀딩스를 보면 우리가 이제 목표하는 목표가가 뭐예요? 이 저점 바닥부터, 그리고 더 큰 추세를 보면은 이 더 큰 추세를 볼게요. 이 저점 바닥부터 나왔던 상승에 대한 파동이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고, 앞으로 고점과 저점에 대한 등락폭들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오는 상승에 대한 파동, 이 파동에 대한 카운팅을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할 줄 아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재 하나의 파동이 완성된 이후에 이 조정 구간은 끝났다 보고 있고, 여기에서의 삼각수렴 형태를 돌파를 하면서 우리가 목표하는 1차 목표가까지 무조건 끌고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부분은 조금 더 짧은 파동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도 볼게요. 퓨처인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이게 좀 어지럽죠. 그래서 이게 좀 어지러워서 좀 힘들다고 보시는 분들,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냥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는 더 위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확한 디테일한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잡아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내가 할 줄 알아야, 정확한 타점을 내가 정확하게 잡을 줄 알아야 우리가 확실한 대응들을 더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런 정확한 타점들이 나올 때 라이브 방송이나 영상을 좀 빠르게 찍어서 다 같이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타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이제 영상을 찍을 때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매번 볼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 뭐 차트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먼저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매수와 앞으로 정확한 이런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요, 이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포스코홀딩스 또는 포스코 퓨처엠의 포스코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내일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그런데 꼭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사실 주식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해 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고요. 근데 대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가끔 저에게 그런 타점 관련해서 이제 그거예요. 막 그런 거 있잖아. 선물, 기프트콘 이런 걸 보내시면 제가 그런 걸 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 이 말씀만 한 번 더 드리겠고, 포스코라고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지, 왜 이런 걸 다 같이 공유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나 코인까지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시장을 공부하고 있잖아. 그러면 개별적인 종목을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저도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뭐 누가 매수하라고 하면 따라서 매수하고, 누가 나쁘다고 하면 따라서 매도하고, 막 뉴스 기사 맹신하고 이렇게 하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하다가 정말 많은 손실을 봤거든. 근데 제가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고, 두 번째로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분명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앞으로 제가 이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좀 재밌게 하고 싶은 게 제 또 마음이니까요. 혼자 하다 보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고 있잖아. 그런데 이제 정말 타점이라는 걸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매수와 앞으로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해서 저와 함께 나가면 우리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